네, 이제 번외편 번외편.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운영 시스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무슨 얘기를? 그냥 시작하는 이야기로 서론으로는 간단하게. 사실은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학급 운영 시스템이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학급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는 네.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한 존중감과 성장을 통한 유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자체가 학급 운영 시스템인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이것이 장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네. 안전하게 보호받고 네네.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 그렇죠. 네. 사랑받고 사랑하고 성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학급 운영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교사 혼자서 막 끌고 가는 내용이 아니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기초를 충분히 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학급 운영 시스템을 만들 때 이미 이 학급 운영 시스템을 만들 때 저의 경험 자체가 통합학급 10년이다 보니까 그런 통합학급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에는 딱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단순화하고 더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함께 만들어가고 그쵸. 문제 해결도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있는 학생도 장애가 없는 학생이나 다를 바 없이 어찌 보면 또 이런 경험이 또 많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또 특별하게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장애 학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유능감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급 운영 시스템 중에서 아주 초기에 아주 작은 부분만 가지고 2학년 학생들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 굉장히 심각한 소위 학교에서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선생님들이 반을 맞기 꺼려 하셨던 그 아이인데도 2학년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지도해주고 그다음 슈머 선생님하고 같이 통합 선생님이랑 같이 셋이 협력해서 딱 나가니까 그 아이가 반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계기를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들이 역할을 했어 하는 그 뿌듯함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함께 해결하면서 더 성장하는. 그렇죠. 제가 저희 학급의 비장애 학생들의 부모님들께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맞아요.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더 나은 것도 있고 그것을 합치면 쌤쌤이 되는데 근데 그냥 그게 쌤쌤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마음 또 다양한 관점 또 다른 유능감들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학부모 총회하는 날 그날 이제 우리 반으로 와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사실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 아이의 문제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을 더 집중하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 어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아니 수업에 교사에게 주변에서 막 떠들고 그래도 거기에 집중 안 하고 교사에게 집중을 더 하게끔 아이들한테 가르쳤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냥 보편적으로 애들 떠들기만 해도 야 너 조용히 해 막 이렇게 그거에 잔소리하느라고 신경 쓰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더 자극을 주고 그런 행동을 더 강화시킨다는 걸 인식시켜서 오히려 교사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시켰을 때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더 잘 집중하는 아이가 내 아이가 학년말이 되었을 때 선생님께 더 잘 집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잘 해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2012년, 12년이라 바로 작년에 그 작년에 따끈따끈한 이야기구나. 지금 예전 이야기로 왜냐하면 선생님이 2011년, 12년 그때 12년에 우리가 배웠죠. 같이 공부했었죠. 계속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해왔고 실제로 그것이 통합학급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더라. 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식의 지원을 못했던 시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문제나 뭐 상황이나 막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통합학급 선생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죠. 네, 맞아요. 뭐 그거 저희 아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지원을 해드려도 될까요?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교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협력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정말 엄청난 성공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이 되면 정말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통합학급은 학급 인원수가 다른 학급에 비해서 5명 이하가 적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통합학급이 5명이 줄면 다른 반에 2-3명 더 가야 돼요.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동학년에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함으로써 또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그 아이를 맡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사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 명 내가 더 맡아줄게. 그러니까 그 반 안에 한 명 더 맡아줄게. 사실은 합의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올해 조금 더 다른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내년에 좀 더 방해를 덜 받고 그리고 또 옆반에서 왜 소란이 일어나면 우리 반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적으로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반에서 뭐 1명 정도 더 맡아준 뭐 학급 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좀 인원이 좀 적으면 확실히 선생님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와 학부모의 그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더라. 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은 그럼에도 쉽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거는 제가 통합학급 교사를 경험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내가 준비한 수업을 따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한 다른 과제를 주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꾸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 일반 학급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그 비장의 학생들이 다른 반 아이들에게서 그 아이들이 받는 거에 비해서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부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급 인원수에 대한 어려움도 아까 얘기했지만 학습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 교감이 좀 쉽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일어나는
행동의 어떤 것이 좀 조절이 좀 쉽지 않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예.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게 또 학급 운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학급 운영 시스템 속에 보면은 사실은 학습하는 방법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저 앞에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만큼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사실은 지도를 해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정서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급 운영 시스템을 미리 충분히 잘 해놓으면 그것들이 아이들 스스로 해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생기고 교사의 개입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모든 상황에서 교사가 혼자서 다 책임지던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이들과 스스로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아이들이 효능감을 얻고 우리 아이도 특수 아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긴 한데 또 그것을 해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또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학원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학원시의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이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간바에서 딱 드러나게끔 그 시각화되어 있어요. 딱 이게 눈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억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맞아, 오래 할 수 있어요. 또 붙어 있어요. 네, 맞아요. 교실에 맞게 시각적으로 다 드러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그 연수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 아동이 시각장애 아동이란다. 그게 아니고 장애아동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동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동작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주면은 훨씬 더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자료에 어떤 동작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네. 과제를.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죠, 문제나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잘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학원시에서 가르치는 이게 사실 공동체와 라이프 스킬들에 대한 부분이라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라이프 스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시스템이 아주 명료하고 나름의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좀 믿을 만한 구석, 비빌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럼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딱 떠올랐는데, 여기 그 학급 운영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다른 아이가 자신에게 의사소통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자체가 발생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특별히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좀 어쩌면은 존중감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약간 동생처럼 이렇게 대하는, 물론 사람으로 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모든 아이들에게 대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나에게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 있어서 아이 자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그 특수교사 학부모와의 통합학교 교사의 협력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학급 운영 시스템을 알고 있는 특수교사나 학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제 해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나 교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지 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그런 걸 협력해가면서 서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하고 같이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동료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급 운영 시스템이 이런 통합학급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통합학급에서 사용하기에도 나름 괜찮다. 여기에 뭐 약간 더 그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조금 더 더해주려면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고, 또 문제 해결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많이 느끼는 게 좀 두려움을 느껴요. 네.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돼서 두려움이 오는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그럼요. 지지해주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이 아이들이 어떤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몸에 이제 긴장이 돼서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좀 요런 느낌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고 아무래도 좀 그쪽에 또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아침마다 아침 인사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의사소통 기술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단계에 의해서 하고 붙어 있어서 뭐 수업 중에 딴짓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것도 보고 좀 이런 것들이 아이들 되게 안정시키고 큰 문제 없게 자라도록 지내도록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15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면 많이 가르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아이들. 정말 다양한 아이들. 근데 이제 마지막 만난 아이는 그렇게 했을 때 참 좋아지기도 했어요. 1학기 말에 되게 좋아졌는데 방학을 딱 마치고 왔는데 더 심해져서 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강력해진 거예요. 그때 상실감도 좀 컸어요. 정말 1학기 말은 되게 행복했거든요. 진짜 안정감이 딱 느껴지면서. 그러고서 이제 2학기 때는 또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 아이는 그 강도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뭐, 바닥에다 머리를 찍고 벽에다가 침을 뱉고, 옷을 벗고 오줌을 싸고, 나가서 막 달려가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극심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랑 다 썼어요. EFT도 하고 심호흡을 해봐. 그래서 1학기 말에는 어땠냐면 제가 화가 나서 막 감정이 올라오면서 언성이 높아지면 그 아이가 다른 애들은 내가 언성이 높아지면 다른 애들은 쌤 화났나 보다 무섭다 좀 이러는데 걔는 선생님 심호흡을 하세요. 선생님 EFT를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세요. 이제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때 내가 그래. 이 덕분에 선생님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다. 힘들다. 화난다.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가 고마운 거예요. 딴 애들은 그렇게 선생님 화나는 거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그게 없어요. 배운 대로 하니까. 근데 이 폭발할 때 그 강렬함이 너무 강해서 좀 힘들었다. 그 방법들을 썼음에도 아마 그 방법들을 안 썼으면 더 자주 폭발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려움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통합학급 교사들이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언을 좀 특수교사로서 해주시고 또 통합학급 교사로서 경험했던 것들 좀 하면 그래도 나름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학원시가 잘 운영될 때는 아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래? 라는 요구 활동들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한다는 상황은 자신의 욕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경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관철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할 때 사실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아이가
그 행동이 잦아드는 경우가 어떤 것이 달성이 되었을 때 행동이 잦아드는가를 조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그 원인이 되는 이렇게 촉발 사건, 트리거 같은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교사가 항상 그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그러면 그 행동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서 그러면 그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아이가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방법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행동의 목적이 뭐냐 그런 거 하는데 이게 욕구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생리적 욕구도 있고 좀 더 간단하게 하면은 생존의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지만 좀 더 복잡하게 하면 메슬로우의 관점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소속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자기 초월 욕구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도 그런 욕구들을 사실 느끼고 있고 뭐 생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 무시한다라는 것, 또 관계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에 대한 욕구 또는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욕구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내가 막 폭발하는 행동을 통해서 과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더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좀 더 낫겠죠. 아이가 다른 거를 차선을 선택하겠죠. 네. 그런 것들 심한 행동을 보이면 우선 좀 살펴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고 또 뭐 진정이 되길 또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도 만약에 그래도 초반에 그거를 관찰할 수 없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 약간의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의 안정을 도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래서 학급 운영 시스템을 초기에 학부모님과 특수교사랑 협력하는 과정을 갖춰야 되는 것이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부모님하고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그 아이의 경우에는 그 전에 아이들은 사실 14명의 아이들은 거의 그냥 학급 운영 시스템이 거의 됐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초반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이 되어 가긴 했었는데 마지막에 만난 아이는 뭐 이걸로 되게 어려워. 이미 소문 자체나 너무나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맞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밀치는 정도까지는 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에게 침을 뱉거나 옷을 벗고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땅바닥에다 머리를 짚거나 벽에다 머리를 짚거나 이런 행동은 이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다.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나가고 진정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면은 진정해서 돌아오고 아니면 진정해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특히 가장 심한 행동이 옷을 벗고 오줌을 싸는 행동인데 남자아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하겠다. 그냥 와서 좀 같이 돌보거나 좀 집에 가서 안정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사실은 했어요. 이 말씀을 만약에 기존의 학급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우리가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고 양쪽이 같이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선생님 우리 애를 지금 배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미 학급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를 안내가 돼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서로 그 합의가 된다면은 뭐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을 설득하는 데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랑 같은 반이 되는 거를 너무 꺼리고 그래서 교장실이 난리예요. 같은 반 안 되게 해달라. 되고 나서는 막 난리 막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지르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반을 이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분노해 있고 왜 우리 아이냐 이제 그랬던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네들을 안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놨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교무실이라든가 교감선생님께서 올라오시거나 올라와 주신다든가 이런 협력,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혼자 방치되지 않고 물론 그 누군가의 도움하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사실 이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 제가 그 통합학급 10년 장애학생 15명 가르쳤을 때 딱 한 번 경험한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분들 중에 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좀 심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의 경우도 10년에 한 번 만난 아이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애학생의 부모님하고도 합의가 되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도 합의가 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아이가 보호가 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해가지고 학급이 이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몇 차례 이제 그렇게 오가기도 그렇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교육, 상담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고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제 사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5점에 난폭한 발작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도 굉장한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아이가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물의 도움, 전문적인 의학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부작용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먹여야 되는 약의 양 또한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라서 찾아가는 그 과정. 그럼요. 그 과정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눈이 풀렸다던가 하루 종일 잠을 잔다던가 이런 반대로 효과가 없거나. 그래서 좀 그 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정말 약물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 집에서 관찰된 그 약을 투약한 이후에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관찰, 학교에서도 그 아이가 약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약물을 투약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충분히 관찰해서 의사 선생님께 그걸 전달하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에 맞춰서 또 미세한 약물의 조정 또는 약물을 바꿔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약물 치료가 도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루 종일 아이가 엎드려 있고 아니면 눈이 반쯤 풀려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그 약물이 맞지 않거나 그 약물 치료가 그 아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세밀한 관찰과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감하고. 그렇죠.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라 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은 또 다른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의사소통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해서 필요해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사전에 준비할 때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저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봤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이인데 부모님은 아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 특히 1, 2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딱 단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특히나 편차가 크고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미 한 4, 5, 6학년 정도 돼서 봤을 때 이것이 1, 2, 3학년 때 그런 것들이 뭐 더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의 지원을 좀 받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실제로 제가 보면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그 아이도 딱 좀 여러 사람들이랑 있을 때 에너지 쏘는 것들이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가면 자신에게 맞춰서 해주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또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는 유능감도 좀 편안함도 좀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있을 때 어떤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어떤 아이는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예술적 그 음악적 감각이 되게 뛰어난 아이인데 이 다른 아이들의 어떤 떠드는 소리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얘는 막 발작을 일으키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작년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 와서는 제가 그 특수교육 지원으로 그런 잠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그럼 얘가 이 긴장이 풀리니까. 풀리는 시간이. 그럼 돌아와서도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청각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좀 더 그 시간에 좀 긴장이 좀 풀리면서 서로 더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아니다. 그럼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을 싫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 네,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많죠. 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욕구나 두려움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뭐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시는지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조금 상담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줄 수 있을지가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런다면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실 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방향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통합학급 선생님은 통합학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특수교사로 상담을 해보고 또 왜냐하면 선생님 혼자서 판단을 해서 이 아이 가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학생 지도를 위해서 좀 그 특수교사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상담한다고 다 선정되는 거 아니니까 상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부분이니까 상담 정도는 부탁드릴 수 있죠. 해보고 부모님하고도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또 이제 특수 선생님이 보시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과도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가능성이든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과도하게 그 정도가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그 할 수도 아이의 있고.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협력하고 협력하는데. 생각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그거조차도 거부하는 부모님이라면 사실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부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민원을 넣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제 근데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되시겠죠. 돼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실지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라고 교사가 말을 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지 그 않으실까요? 말하기도 어렵다. 그 말하기도 어려워. 네,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답은 없다. 답은 없지만 좀 이런 경험들이 좀 우리가 2011년에 만났나? 12년에 만났죠. 2012년에 만나서 그래도 거의 8년, 9년째 특수교사, 초중교사, 또 통합학급 교사로서 계속 이 협의를 좀 많이 해온 편이에요. 특수교사로 특수만 하고, 또 그냥 보통 일반적인 학급만 한 게 아니라 통합학급까지 하면서 통합학급 특수교사로서 이렇게 협력을 해왔을 때 어려워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 나름 조정한 관점 차이가 있어. 그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죠. 해 나가고 그것에 또 의미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장애 아이가 성장하는 것, 안전하고 사람과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비장애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에 대한 감사와 그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오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짧게 한다고 해서 어두워졌어. 부산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좀 통합학교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행복교실만이 아니라 그냥 다 공개를. 아니요. 네. 왜냐면 사실 조금 이게 있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근 씨가 없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하근 씨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래 계획대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막 애니어 7유형이라 이거 어떻게 이렇지만 애니어 6유형. 저는 두려움이 않습니다. 네, 딱 예상했던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오늘 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지금 몇 시예요? 8시? 8시예요? 까지 진짜 하루 종일 촬영했어요. 진짜 나 투머치 토크예요. 진짜 박찬호와 공을 던지는 거 말고 말하는 걸로 겨루면 당연히 지겠지만 아무튼 오늘 선생님들의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편함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게요. 이거는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인데. 네. 예상치 않았죠.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될 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오전에 같이 하고 가셨던 유치원 이은주 선생님, 그 다음에 중등 이은미 선생님, 특수 송사키 선생님, 그리고 초등 정윤 선생님 이렇게 해서 4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다른 관점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네, 잘 준비하시고 올해 1년도 학원시 행복교실과 함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들 지도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행복교실 안에 특수교사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빡세다. 40분. 어떻게?